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45세인 황 할머니입니다. 나는 여성의 삶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세 끼의 식사, 깨끗한 옷, 깔끔한 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청소하고 계속해서 온 가족이 즐겁게 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으로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멈추거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피곤하지? 정말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45세 생일날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다. 온 가족이 내 생일을 잊을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떤 식사도 요리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음식을 준비했다. 뜨끈뜨끈한 국그릇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언뜻 달력을 올려다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축하와 배려, 심지어 나를 기억하는 눈빛만이라도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검색한다. 아들은 서둘러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늘 시장에 갔냐고, 김치를 담글 재료를 충분히 샀냐고 물었다. 아무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의 반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식사, 모든 옷, 모든 사소한 것들을 그들을 돌보았지만 생일 축하 인사조차 없었다. 제가 슬펐나요? 있죠. 하지만 슬픔보다 깨달음입니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만약 내가 병에 걸렸다면, 만약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면 그들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까? 아니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내가 없었던 것처럼 계속될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잠을 잤을 때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내가 사준 빵에 작은 촛불을 꽂았다. 나는 울지 않지만 마음은 무겁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되찾고 싶고 그저 웨이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 내일은 뭔가 색다른 것을 할 거예요. 남편, 자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저는 27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부산에서 해산물 장사를 하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의 온 가족은 분주한 생활에 익숙하며 이른 아침부터 오르락내리락하는 화물들로 어시장으로 바쁘다. 결혼식 직후 저는 도서관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곳이죠. 책꽂이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페이지이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집을 짓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한 마음만 돌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나를 친엄마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나에게 운명이 있다고 말했고 그냥 집에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돌보기만 하면 된다. 사회에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헌신적인 아내, 엄마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며느리가 된 초기 몇 년 동안 저는 남편의 가족의 전통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싱거운 미역국을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마늘이 많은 김치를 좋아하고 아들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들의 입맛, 모든 식습관, 작은 취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억했다. 나는 항상 식탁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모든 식사에 영양이 가득하다고 보장한다. 부엌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본다. 향기로운 깨끗한 세탁물부터 세심한 차례, 결혼 축하 봉투,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줄 선물까지 내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다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기억하지만 아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단지를 좋아하는지, 짠지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아무도 내가 어떤 색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준비한 것을 즐기고 나는 내 취미도 잊어버린다. 매일 나는 남편, 자녀, 시어머니를 위해 사야 할 긴 음식 목록을 가지고 시장에 간다. 하지만 저는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니,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 우리 집에는 이것저것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빵집을 지나다가 작은 딸기 케이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뒀어요. 옛날에는 딸기의 새콤달콤한 맛이 좋았고 겉으로 덮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근데 진짜 먹고 싶은 케이크 한 개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오랫동안 서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앉아서 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각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아마도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더 이상 걱정할 힘이 없을 때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제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바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내일 그 빵집에 다시 갈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그 딸기 케이크를 살 것입니다. 나의 45세 생일인데 온 가족이 잊어버렸다. 축하 메시지, 작은 케이크, 심지어 언급조차 없었다. 매일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물이나 파티를 기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약간의 희망이 꿈틀거린다. 적어도 누군가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나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것이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하루 쉬고 싶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골프를 쳤다.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아이를 학원에 데려간 다음 슈퍼마켓에 들러 아이에게 줄 물건을 샀다. 하루 종일 여느 날처럼 지나갔고 아무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지 못했다. 저녁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을 짓는다. 오늘만 달랐어요.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내 앞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다시 성년의 생일을 축하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신을 낳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축하하기 위해 종종 끓이는 미역국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그릇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 끓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끓인 것입니다.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매 끼니를 걱정했고 각 사람의 입맛을 기억했지만 내 생일이 되면 아무도 나에게 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피곤하냐고, 재미있냐고, 행복하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생일이라 슬프다고 울지 않는다. 나는 더 고통스러운 한 가지 때문에 울었다. 나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가족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고 그들은 내가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빈틈없이 지내는 것에 익숙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제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제 45세 생일이 잊혀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 남은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제 집에서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부터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즉각적인 것도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조금씩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나만 희생하면 가족이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아무도 제 대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식사부터 옷, 자신의 즐거움까지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온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조금 더 자고 더 늦게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한다. 피곤하면 외식을 시켜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갈 때마다 남편, 자녀, 시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 생각만 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부분을 바칩니다. 새 립스틱, 좋은 책, 향기로운 차 상자 같은 것 말이죠. 두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이 있다. 나는 며느리가 딸이고 아들이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걱정이 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아들이 전화를 거의 안 할 때, 며느리가 기대한 만큼 안부를 묻지 않을 때 계속 마음속으로 책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내가 늙었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개인 돈과 또래 친구들이 노후를 보험하는 것이다. 나는 알바를 시작했고 집 근처 시장에서 피클을 팔았다. 가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돈을 좀 갖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더 좋은 로션 한 병,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극을 예매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나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내 또래의 여성들도 자신을 잊은 적이 있다. 우리는 카페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기쁨이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저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랑받아야 할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과 아이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취미로 집을 떠나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평생 남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듣고 있는 여자, 할머니들이 잠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지막으로 사준 게 언제야? 만약 그 답이 기억이 안 난다라면요. 시장에 갈 때마다 슈퍼마켓에 가면 가장 먼저 남편, 자녀, 손자를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꾸물거리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자신조차도 자신을 잊으면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스파에 가서 부엌 일만 했다. 저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 화려한 빨간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66세의 활기차지만 처음으로 감이 달라졌던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66세에 스파를 하고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것에 대해 더 듣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행복은 결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